그리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먹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고창기행, 전북 고창기행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남국 얘기부터 좀 할까요? 예. 김남국이 누구냐? 네. 일단 누구냐부터 봐야 되니까. 네. 이 김남국이는 이제 그 82년 광주생인데요. 네. 대학은 이제 그 중앙대학교 나왔어요. 이 말은 이제 이재명의 그 후배라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남대 로스쿨 1기를 졸업해서 대학원은 이제 그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갔어요. 네. 그때 그 조국의 제자다. 그래서 이제 그 김남국의 별명은 조국 키즈. 옛날에 조국의 개싸움 때문에 공천도 받았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국 키즈고 밤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잔다. 이렇게 한 게 김남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재명이 그 황태자다. 개딸들은 지금도 이제 김남국을 상당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거 한마디로 조국 키즈면서 이재명이 황태자. 네. 이자가 이제 김남국이다. 이렇게 보면 네. 돼요. 그 이자가 처음에 이제 얼굴 내밀면서 종편에서 뭘 논평인가 뭔가 그 허접한 걸 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자가 그렇게 대단한 자인 줄 몰랐네. 근데 김남국이가요. 예. 변호사를 이제 그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이제 그 건물 집에 지하에다가 변호사 사무실 내란다고 자기 집 지하에다가 변호사 사무실 하면 누가 옵니까? 변호사 사무실 한 적이 없고 한 달에 이제 그 1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가 이야기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 수입은 우리 다 알다시피 해당 20만 원 아닙니까? 생계비도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없는 이게 이제 그 재산 상황이고요. 네. 아마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제일 괴롭죠. 기자들이 이제 이재명이가 어제 감기 들었다는 게 아마 김남국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지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안 나왔거든요. 감기 들었다는 핑계로. 아마 이제 기자들이 막 이재명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온열 감기는 개도 안 든다는데. 그러니까 김남국이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 뭐 턱이 크잖아요. 예. 황태자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출근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기자들이 이제 그 이재명이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김남국이가 첫거입니까 아닙니까? 막 물어볼 것 같아. 모른다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 이럴 것 같아. 첫거이라면 정성호 정도는 돼야 이게 첫건이지. 김남국이는 첫건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정성호입니까? 그게 정성호. 연수원 동기. 이 정도 돼야 이게 첫건이지. 김남국이는 뭐 7인인데 저는 첫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잡아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또 김남국이 뭐 공천 받을 때나 그때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옛날에 김남국이 알았습니까? 하면 이게 옛날에 경기도에서는 그때는 나 몰랐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남시장 때는 김남국이 몰랐다. 김문기 씨 몰랐다 하듯이 아마 이렇게 그 손절할 겁니다. 이재명이가. 저는 이게 가장 황당한 게 어제 제 TV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이가 네. 김남국이가 이제 그 상임이나 막 할 때도 코인했잖아요. 네. 이걸 윤리 감찰해라고 지시했더라고. 윤리 감찰하라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그래서 제가 어제 TV에서 아니 자기부터 감찰해야지. 대선 떨어지자 말자 이 주식 투자한 놈이 누군데? 이재명이가 대선 치자 말자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주식 투자한 사람 아닙니까? 지지자들이 힘들어할 때 자기는 감찰 안 하고 자기 잘못을 하나도 안 하고 김남국만에게 꼴이 자른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그래요. 이거 지금 이재명이가 김남국이를 꼬리 자르기 손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윤리 감찰에 해부했으니까 이제 안 자를 수가 없어요. 김남국이 때문에 20, 30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20, 30대의 코인 투자자가 한 700만 됩니다. 대부분은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김남국이가 수백억 만약에 벌은 거 알면 이거는 이제 불법을 떠나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지지율 폭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뭐 손절할 걸로. 아, 그래요. 이재명이가 뭐 이재명이 안 되는 이제 그 어리라고는 이게 눈꽃 만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손절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요.
근데 뭐 윤리감찰은 직원들끼리 하는 말이고 이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돼요. 네. 원래 이제 그 남부지검 형사 6부 이게 이제 원래 특수부입니다. 예. 특수부가 형사 6부가 돼요. 이준동 부장검사, 이준동 이분은 이제 그 저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정말 수사력이 뛰어난 우락부락한 거의 장비처럼 생긴 아하, 그래요? 이미 그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영장이 기각됐지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재영장으로 수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단체가 또 이제 고발했어요. 요거는 이제 영등포 경찰서로 또 배당이 됐기 때문에 경찰하고 이제 검찰이 두 갈래로 수사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요. 수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통상적인 금융 거래가 아니고 그 상당히 낯선 이 코인 거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게 뇌물성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변호사의 그 촉으로 볼 때 이게 사법적으로 어느 대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크게 보면요. 네. 옛날에 그 FIU가 고발했거든요. 예, 그래요. 예. FIU가 예. 금융정보 원래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이제 1년에 한 80만 건을 다룹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1, 2, 3단계로 걸쳐서 심청 조사해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통보하는 거예요. 3단계를 거쳐서. 네. 그러면 이제 검찰에 통보되는 게 0.18%입니다. 0.18.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때 FIU가 세 가지 혐의로 통보했어요. 네. 세 가지 혐의로. 예. 첫째는 이제 그 정치자금법, 뇌물주도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이제 그 조세포탈. 이걸로 이게 그 통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계좌영장을. 예. 보통은 이제 계좌영장은 98% 이상 발부됩니다. 근데 이때 판사가 권기만 쟤보다 2년 후배 30기인데 성균관대 법대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요즘 이게 중앙지방법원보다 남부지법에 더 좌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의도 관할하기 때문에. 아하. 예. 그런데 김명수가 남부지법이 가장 좌파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의도 관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권기만이가 옛날에 라임 사태에 김봉현을 도망가게 영장 기각한 이런 판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권기만이가 그때 봤을 때 김남국이라는 이름이 없었으면 영장 누구나 했으면 발부됐어요. 똑같은 건이 그냥 고성국이다, 서정국이다 이러면 이게 발부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김남국이니까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이고 자기 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한 거죠. 이번에 저는 재청구하면요, 네. 영장이 발부되고요. 이런 이제 그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반은 모든 거래가 다 남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뭐 충분히 저는 밝힐 수 있고 네. 가장 핵심은 이제 그 돈이 들어온 입구, 결국에 그 뇌물이나 정치자금 네. 이쪽하고요. 그다음에 이 거래할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아니면 이게 그 통정매매처럼 가장 매매를 했느냐,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냐, 어떻게 현금했느냐, 신고했느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수사가 되면 저는 충분히 밝힐 걸로 봐요. 근데 이 좌파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자마자 특히 젊은 이 좌파들이 맨날 지그들끼리 모여서 코인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김당국이 하나일 리가 없다. 저는 심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김남국이가 코인에 중독이 됐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안산에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이게 그 강동구청장 이수희 구청장한테 들었어요. 김남국의 코인회가 몇십억 벌었다더라. 뭐 저도 여러 번 들었고. 네. 다 이게 장경태도 옛날에 그 내용까지 놓잖아요. 그래요. 투자인 거. 전부 다 이게 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분명히 놓을 거고요. 제가 요즘 이게 그 보좌관 한 분을 저번 주에 만났더니 네. 게임 회사 있어요. 국회 보좌관 하다가 게임 회사로 이게 그 옮겨간 이런 보좌관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 로비, 국회의원의 법 한 줄에 단어 하나에 게임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심각한 입법 로비가 있고 네. 그 보좌관이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그 보좌관들 중에 게임 업체한테 게임 머니 있잖아. 가상화폐. 이거 이게 못 받은 놈은 참 바보라 그러더라고. 아하. 대부분 가상화폐를 발행할 때 위믹스도 이제 그 법정 발행보다 한 30% 이상 초과 발행합니다. 그걸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선물로 이걸 이렇게 에어드롭 하늘에서 이게 물방울 떨어지듯이 에어드롭 뿌리는 거죠. 이걸 저는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뭐 봐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게 대부분 뇌물성이나 아니면 이게 제처럼 좀 이게 유튜브하고 방송하는 이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제안 몇 번 받았어요. 코인 주겠다고. 그러면 이게 서정욱 변호사도 코인 우리 코인 막 들고 있다면 이게 홍보도 되고 아하. 나중에 그 상장한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금감원 직원, 국회 직원 또는 이렇게 유명인들 있잖아요. 예. 임창정이 주식 그 이용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따라서는 상당수 뻘 있기 때문에 국회 보좌관이나 이 출신으로 게임회사 취직한 이런 사람들부터 이게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어드롭 이렇게 이제 그 진짜 막 하늘에서 뿌리는데 이게 아무한테나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 이렇게 지목해서 뿌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받은 거 지금 뭐 김남국이도 그렇게 해서 뭐 받은 것 같다는 정황이 지금 폭로가 됐는데 그거는 사법적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받은 사람. 그게 이제 그 직무 관련이 있으면 뇌물이에요. 뇌물은 이제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이고 직무 관련이 없으면 정치자금법이죠. 그거는 이제 5년이 안 돼. 아마 이제 FIU는 정치자금법을 일단 고발했지만 네. 제가 보기 뇌물이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판례도 보면요. 네. 입법 법률 해달라고 돈을 준 거는 뇌물이다. 옛날에 그 학교 그 실용 글자 빼달라고 돈 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사건. 따라서 이제 김남국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게임의 그 법률 있잖아. 게임산업진흥법에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P2E랍니다. 게임 해가지고 번 돈 있잖아. 이런 게임 머니도 가상화폐로 봐가지고 현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입법을 해주는 대가로 네. 돈을 받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충분히 뇌물로 저는 봐요. 정치자금이 아니고 뇌물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저 김남국은 이 정도 할까요? 아니 이자가요. 네. 야 정말 이렇게 코인 투자를 세 가지를 불문하고 했더라고. 첫째는 이제 그 때를 불문하고 때를 불문. 그다음에 장소를 불문하고 장소 불문. 그다음에 코인 종류 불문. 종류 불문. 때라는 게요. 이자가 이게 코인 투자한 게 한동훈이 청문회 할 때 그 이모 기억나죠? 이때도 이게 코인을 엄청나게 거래해서. 아하. 그다음에 검수완박 법 통과될 때 있잖아 비상사태. 이때도 수십 차례 거래해요. 심지어 이게 진짜 이놈이 가정스러운 게 이태원 참사 있잖아. 조사할 때 이때도 이게 코인만 투자하는 거야. 야 정말 이게 때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중독자라 봐야죠. 이게 중독이다. 예, 병이라 봐야 돼. 이거 어제도 제가 이게 빨리 치료부터 받으라고 교도소 가기 전에 제가 치료부터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밖에서 받지 말고 치료 감호소에서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예. 치료 감호소. 예. 이게 자기를 위해서도 이건 예. 중독입니다. 때.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장소 불문하고 국회 휴게실에서 자기가 해명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했습니다. 회의 중에 했다고 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했대. 또는 이게 집에서 뭐 기차 안에서 아는 장소가 없어요. 어허. 국회 화장실까지 장소 불문. 그다음에 세 번째 코인의 종류가요. 네. 오늘 아침에 SBS 어제 봤더니 네. 김남국이가 코인한 게 와 정말 이게 종류가요. 36개 잡코인을 했더라고. 아 그래요? 지갑에 4개만 지금 현재까지 4개. 이것도 빙산 일각이라 보는데 지갑 4개 분석했더니 코인이 40안 종이 있더래. 40안 종. 그 중에 36개가 잡코인을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나 뭐 잡코인. 이걸 40안 개 거래를 하고 그 중에 36개가 잡코인이다. 아하. 이 말은 저도 이게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잡코인에 몰빵을 한다?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그 아까처럼 중독점. 진짜 네가 한 번에 그냥 인생 역전. 내가 이게 잡코인을 싸잖아요. 1원짜리거든요. 이런 거에 투자해서 100원 되면 100배입니다. 그러네. 예. 이런 게 도박 중독이 아주 강한 놈들이 잡코인에 몰빵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게 그 내부 정보. 그렇죠. 확실하게 야, 이 코인은 확실하게 된다. 내가 이게 회사의 정보 관여했다. 이럴 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의 경우는
치료감호소 가야 되고 D의 경우는 교도소 가야지. 김남국이는 어느 경우나 치료감호소 아니면 교도소 두 개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빨리 이게 배치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 가지 불문했다. 때를 시간 불문, 장소 불문, 종류 불문. 불문하고 그다음에 이놈이요. 예. 이놈이라고 하는데 코인을 거래만 한 것도 아닙니다. 어. 와, 저도 이게 저 코인 안 하거든요. 김남국이한테 하나 고마운 건 있어요. 야, 남국아, 너 때문에 내가 공부 많이 했다 그래도 코인 지석규 센터장은 책 내건서 타는데 제가 이게 코인 공부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게 반풍수 반을 알아야 뭐 방송할 거 아닙니까? 이 김남국이가 코인만 거래한 게 아니고 예. 코인을 중개를 해가지고도 중개를 해가지고 중개? 예, 지가 사고 팔고 중개하는 거 어허. 이거를 이게 그 LP라고 그러더라고. LP LP 있잖아. 개인 중개소.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비상장된 코인들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회사에 많이 받아와가지고 제가 코인을 많이 받아오잖아. 박사님한테 좀 팔고 고성범 본부장한테 좀 팔고 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거 팔아주고 중개 수수료 받는 거예요. 아하. 이걸 LP라고 그러더라고. 중개 수수료 있잖아. 네. 상장되지 않은 코인 이게 그를 이게 아름아름 파는 거죠. 이걸로 이게 20여 차례 중계를 했더라고. 아하. 20여 차례.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 코인이 이제 김남국이는 본업이었네. 그렇다고 말이죠. 코인이 본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예. 이 자각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게 네. 제일 중요한 게 국회법 26조, 네. 24조, 국회법 24조 이게 딱 국회에는 의무가 나오거든요. 네. 김남국에게 저는 명백하게 국회법을 어겼다. 국회법 24조에 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건 뭐 하는 말이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걸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은 오로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그래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근데 김남국이는 오로지 국가 이익이 아니고 사적 이익, 오로지 내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내팽개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모 교수를 이모와 함께 논문 썼다. 이거부터 이게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거는 명백하게 국회법과 법 위반이다.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네. 저는 제명, 예. 일단 먼저 이게 제명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 교도소 보내고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적용하면 그 살아남을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아니, 중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남국이를 그 국회법 위반으로 치면 이재명이는 그보다 훨씬 더한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출석률은 거의 뭐 최하위권이고 예. 아마 이게 이재명이도 저는 상임위 중에 주식 투자 또 화장실에 가서 했지 않을까. 예. 대선 적어도 주식 투자하는 놈이 이재명인데 과연 이게 상임위 중에 몰래 화장실 가거나 뭐 주식 투자를 안 했을까? 이재명이도 네. 그런 게 합리적 의심은 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송영길이 강내구가 이제 구속됐잖아요. 예. 예, 지난주에 나오셔서는 그 판사가 영장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강내구는 이제 구속됐어요. 그리고 윤관석이 이성만이는 곧 소환한다 그러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송영길이를 부를 거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그 이재명 수사나 재판이 송영길 돈봉투로 좀 이슈가 묻혀버렸잖아요. 아, 근데 이 송영길 돈봉투가 김남국 코인 때문에 또 묻혔어. 또 이게 묻힌 참 이게 이슈가 이슈를 덮는 상황인데 예, 저번 주에 저는요 네, 이재명 수사나 재판을 계속 모니터해서 파일로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돈봉투도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하는데 네. 실제는 이게 김남국이 코인으로 도배가 돼 그렇지 엄청난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 강내구가 조달했다는 거 있잖아요. 강내구가 8천만 원 조달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원래는 인천의 사업가 김영권 저 이름은 뭐 하지만 김영땡이라고 했지만 네, 네. 인천의 사업가 김모 씨라고 이분한테 그 조달한 것처럼 원래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강내구는 이제 따로 조달을 하고 이 김모 사업가 있잖아요. 이분이 검찰에 수사받으면서 불었는데 예. 자기는 이제 그 강내구한테 준 게 아니고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 있잖아요. 직접 수천만 원 돈을 줬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이 말은 이게 그 송영길이가 강내구 구천 얼마 그 빼고 자기가 처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사업가 김영땡 이분이 보좌관한테 직접 수천만 원 줬다. 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송영길이가 강내구와 별도로 돈을 이렇게 받아서 뿌렸다. 이런 게 명백한 증거가 하나 놓은 겁니다. 그러면 돈봉투 액수가 전체 액수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게 그 다 자백을 하는 것 같아. 사업가가 어허. 자백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자기는 이제 그 운동권 출신에 이쪽도 친하지만 네. 자기 이제 그 딸이나 딸은 이재명 캠프에 있었고 동생은 지금 윤석열 쪽에 캠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곤란할 겁니다. 입장이. 저는 진실을 밝힌다. 어허. 이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강내구한테 돈 줄 군번이냐. 어허. 송영길하고 친한데 직접 주지 이랬거든. 근데 직접 준 걸 불었어요. 어허. 보상하는데. 따라서 저는 강내구는 강내구대로 조달 구속되고 그다음에 김모 사업가가 준 돈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보도가 잘 안 돼요. 지방이라 이 중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기사가요. 이건 검색을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일반에게 우리가 네이버 뉴스 보면 잘 안 나와요. 여수 있잖아요. 네. 여수에 그 상공회의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지금 회장이 이용규가 신임 회장이에요. 네. 이분이 그저께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임 회장이 10억 이상 횡령을 했거든요. 전임 회장이 박용하입니다. 박용하. 예. 여수 상공회의소. 전임 회장이 횡령한 거 장부 있잖아. 네. 기부금 지출 내역을 기자에게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018년부터 네. 21년 3년 동안 송영길이가 설립한 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있잖아요. 먹사연. 예. 이게 여의도 있잖아. 대산빌딩에. 네. 요거 이제 압수수색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 8천만 원을 기부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전임 회장이 송영길 개인 이게 완전히 자금줄이거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아하. 거기에 8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네. 나중에 전당대회 직전 한두 달에 4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요. 이게 조사 중에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그 자금 담당이 박모 씨가 네. 송영길 회계 책임자 아닙니까? 네네. 옛날에 프랑스까지 갔다 왔잖아. 이걸 검찰 압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폭로가 나오기 때문에 송영길 사건은 강내구하고는 별도로 앞으로 이게 엄청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윤관석이 이성만이를 이제 소환 조사한다 그러는데 이 윤관석 이성만이는 검찰이 나오라 그러면 나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것도 또 체포영장을 보내야 됩니까? 국회에다가? 아마 근데 둘이는 탈당된 상태죠. 바로 근데 다음 주에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음 주에 네. 현역 의원 2명을 소환한다. 아마 이제 소환하면 윤관석하고 이성만은 이제 또 영장 칠 겁니다. 이러면 이게 국회로 올 거예요. 아하. 앞으로 이게 국회 체포동의안 이거 바쁠 것입니다. 그럼 김남국이도 올 거 아니에요. 체포동의 김남국이도 옵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이 이성만이 체포동의안 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이제 일단 이게 잘랐는데 꼬리 자르기로 탈당을 시켰잖아요. 예. 근데 체포동인데 이게 난감한 거죠. 이걸 이렇게 구속에 동의하면 진짜 이 두 명이 입을 열 수도 있잖아. 안 그래도 이게 강내구도 지금 구속되고 설설 불거든요. 네. 지금은 강내구 씨가 지방책들한테 돈 뿌린 거는 불고 있어요. 근데 현역 의원한테 뿌린 건 아직 모른대. 현역 의원들은 아직 모른다고 그래. 지방책한테 내가 뿌렸다. 근데 이 강내구가 모를 리가 없잖아. 따라서 이제 강내구도 입을 안 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윤관석이나 이성만이가 체포동의안에 왔을 때 의원들이 야, 이자들 구속되면 자기 이름 넣을 수 있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부결식이 되는데 그럼 이게 또 국민 여론이 또 무섭잖아. 어차피 이게 탈당식이 출당식 있잖아. 이것도 상당히 딜레마고 앞으로는 이제 뭐 거의 국회는 거의 뭐 매달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을까. 김남국부터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지금 이제 송태남도요. 하나요. 아, 송. 요 두 명하고 하면 송영길. 거의 동시에 아, 윤관석, 이성만 소환 바로 다음에 아마 송영길이도 소환하면 이게 영장 청구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좀 수수는 그렇죠. 예. 근데 이 송영길이는 이번에 그 완전히 증거인멸을 자백해 버린 게요. 자기가 원래 쓰던 핸드폰 있잖아요. 네. 저도 통화 몇 번 했다 했잖아요. 이 핸드폰을 유럽에 가서 버려버렸어요. 핸드폰을 버려버렸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주는 핸드폰 좀 쓰다가 네. 한국에 기자회견하고 돌아왔잖아요. 네. 돌아오고 나서 핸드폰을 새로 개통했어요. 새로 개통. 네. 그럼 며칠 썼을 거 아니에요. 요걸 이게 초기화 시키 가지고 갖다 준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한 증거인멸 아닙니까? 결국 자기 오랫동안 쓰던 걸 아예 폐기해가 버리고 그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지고 새로 개통한 며칠 안 된 거 이것도 불안해서 초기화 시켜서 갖다 준 거죠. 이거는 뭐 판사나 그런데 검사가 이게 다 증거인멸을 보기 때문에 저는 네. 구속영장 청구하면 사유가 된다 봐요. 그런데 본인이 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런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세 가지 구성 요건, 네. 그다음에 위법성, 그다음에 책임성 세 가지 갖춰야 처벌돼요. 네. 살인을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이제 구성 요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살인죄죠. 근데 정당방위로 죽인다. 또는 이게 긴급 피난으로 죽인다. 이럴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럼 처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구성 요건 위법이 충족됐다. 그러면 이제 책임에 가는 거예요. 책임의 대표력이 14살 미만이다. 이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범죄는 맞아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14살 미만. 그게 촉법소년.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는 책임에 조각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으로 대표적인 게 친족끼리 숨겨준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범인을 은닉하는 거죠. 근데 친족끼리 부모가 자식을 도망오면 숨겨줘야 되잖아. 이게 범죄인데 기대 가능성이 없으니까 처벌 안 할 뿐이에요. 이 말은 이게 자기 핸드폰을 폐기한다. 증거인멸의 범죄가 맞아요. 다만 자기 사건에 자기 증거 없애는 거는 인지상정 아니냐. 인간의 본능이 아니냐. 따라서 기대 가능성이 없으니까 책임이 조각될 뿐입니다. 구성요건하고 위법성은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 이 말은 이게 범죄가 맞아요. 그래서 공범자는 처벌하는 거예요. 박사님이 핸드폰 없애는데 제가 이게 망치로 갖다 줬다 부수라고. 그럼 저는 처벌돼요. 박사님은 처벌 안 될 수 있지만. 근데 박사님 제보고 부수라고 교사를 하면 박사님도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난 핸드폰 없어. 그러니까 법리가 따라서 송영길이 자체가 자기가 폐기한 것 자체는 처벌을 안 할 수 있어도 예. 이게 범죄는 맞기 때문에 그렇죠. 정면면 행위는 맞다. 알겠습니다. 이래 보면 돼요.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 문재인이가 뭐 지 다큐인가를 뭐 봤다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다큐하고 이제 이거 박원순 다큐 예.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평가해 보면 예. 문재인 다큐는 이제 이거 살아있는 놈을 아직 살은 사람을 미워한 게 문제고 예. 박원순은 죽은 맞는데 죽은 사람을 왜곡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만든 게 문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예. 첫째, 문재인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개관 사정. 이 말은 이제 관뚜껑 닫을 때 평가한다. 아하.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사람은 관뚜껑 닫을 때 평가해봐야 돼요. 근데 문재인은 뻔히 살아있는데 다큐멘터리 만들어가지고 이게 평가됩니까? 저는 이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우리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한테 농담처럼 핸드폰 없는데요 했더니 진짜 없다. 그게 아니고 있는데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제 휴대폰 번호를 거의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전화는 거의 없고요. 그러나 제가 24시간 고성범 본부장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성범 본부장한테 전화하시면 저하고 실시간으로 늘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개관 사정, 제가 이제 아직 뻔히 살아있는 사람 다큐멘터리 만드는 게 안 맞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춘원 이강수, 이광수 예. 또는 이제 그 육당 최남선 예. 처음에 28 독립선언문 만들고 우리 김이 독립선언문 만든 분들이죠. 네. 근데 말년에는 친일 논쟁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뚜껑 닫을 때 평가하는 거예요. 문재인도 어떨지 모르니. 근데 영화 개봉을 보니까 역시 이게 그 노무현보다는 많이 차이 나더라고. 노무현 다큐는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185만 명이 봤는데 첫날에 7만 8,616명, 7만 8천여 명이 봤어요. 노무현은. 근데 문재인은 첫날에 그 5분의 1도 안 되는 한 13,000? 13,000. 네. 근데 이번에 뭐 자기가 또 이제 양산에서
부인하고 그 다큐 봤다 이러면서 이게 사진이 올랐는데 네. 참 이게 그 아마 노무현의 한 5분의 1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건 뭐 영화도 아닌 거 뭐 그거 평가할 것도 없고. 아니 그런데 예. 자, 뭐 문재인이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박원순 다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아주 심각한 2차 가해물이거든요. 예. 그 이건 상영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제 그 재판 들어가겠죠. 네. 지금 이제 그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있으니까 네. 네. 이 박원순입니다. 음. 이거는 이제 김대현 감독이 만든 거예요. 네. 문재인은 이제 그 이창재 감독이 만든 거고요. 네. 김대현 이자가 이제 그 박원순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네. 기자회견 했더라고. 2차 가해 논란을 있지 않냐고 질문하니까 이 감독이 야 이놈 이게 뭐 터진 입이라고 지 맘대로 씨부리는데 이자가 진짜 문제예요. 뭐라냐면 이게 1차 가해도 없는데 2차 가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렇지. 말이 야. 1차 가해가 없으면 2차 가해는 할 수가 없지. 와 김대현이가 1차 가해도 뭐 없었는데 2차 가해가 됐냐고 하길래 야 김대현 너 이게 인권위에 결정문을 바라고 국가인권위 그것도 문재인 때 인권이 아니에요. 문재인 때 인권이지. 그다음에 법원에 행정법원에 판결도 있어요. 네. 판결도 인권위에서 조사를 다 했잖아요. 박원순이가 4년 동안 피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속옷 차림에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음란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이게 인권위원회 조사에 다 놓잖아요. 그래서 성추행이다 판단했고 이걸 부인이 유족이 이걸 좀 취하해달라. 이거 판정을 취하해달라. 네. 재판 그렇잖아요. 인권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예. 근데 법원에서 패소 1심 했잖아요. 예. 이렇게 인권이나 법원까지 결정한 걸 김대현 감독이 왜곡하면요. 이거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피해자에 대해서 이거는 상영금지 가처분만 할 게 아니고 네. 형사고소해서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노무현이도 그렇고 문재인이도 그렇고 특히 그 박원순이까지 가면 이 좌파들이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들은 이제 뭐 아마 이제 그 역사적인 명예회복 있잖아. 네. 뭐 이렇게 아마 이제 그 추모 뭐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 봐요. 역사적으로 이제 노무현을 좀 복근시켜 보자. 또는 박원순도 한번 복근시켜 보자. 민주화 투사로. 네. 이런 이제 그 역사 전쟁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추모를 빙자해서 돈벌이 좀 해보자. 좌파들은 다 돈이거든요. 아 그래요. 야 그래요. 노무현도 그때 185만 명 짭짤하게 벌었지 않냐. 이번에 박원순이든 문재인이든 우리 돈 다 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영화 만들 때 돈도 안 들어. 다 이게 모집하면 막 돈이 쏟아져 오잖아. 그러고 이게 고정 관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모를 빙자한 돈벌이 목적 하나. 아하. 근데 그거는 이제 본심이고 겉으로는 뭐 역사에서 명예를 회복한다. 이런 이제 그 명분을 내세우겠죠. 네. 근데 저는 노무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습니까? 뇌물 받아쓰기 결국 부끄러우니까 극단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팩트 아닙니까? 네. 아니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뇌물 수사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은 맞잖아요. 그리고 박원순이 왜 죽었냐고요. 또 뜨다면 자기 법정 투쟁하지. 성추행하다가 부끄러우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까? 고소당한 다음 날 예. 죽었으니까 고소 안 당했으면은 계속 그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 좌파들이 네. 뇌물과 성추행 추문을 이유로 이게 죽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 노무현이든 박원순이든 이 자들을 거의 뭐 추모를 병제해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완전히 흙을 백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까만 사람들인데 이걸 하얀 사람으로 흙을 백으로 바꾸려는 이런 이게 왜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본질을 깨뚫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노무현 책을 냈잖아요. 네. 이렇게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인규 중수부장처럼. 네. 저는 박원순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흙을 백으로 바꾸려는 이런 시도를 분쇄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그 노무현이 죽었을 때 사실은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권양숙에 대한 수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이 죽었다고 권양숙에 대한 수사, 또 노건호, 또 그 딸에 대한 수사를 전부 다 중단해 버렸잖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저 생각해요. 또 박원순이가 죽었잖아요. 네. 그럼 박원순은 수사할 수 없지만 박원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가해하고 또 이 성폭력을 감추고 이런 범죄는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수사는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박원순이가 죽어서 박원순이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박원순에 대한 사법 처리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를 왜 하다가 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문화가 죽은 사람한테 좀 관대한 게 있어요. 예. 죽으니까 그막 갑자기 좀 춤으로 뭐 억울하게 뭐를 하면서 네. 좀 이렇게 관대한 네. 이런데 우리 사회의 어떤 고유한 이런 문화적인 이런데 그 특징도 있고요. 네. 아마 이제 검찰도 그게 이제 그 잘못된 거죠. 그 행태는. 예. 저는 그 사람에게 죽어도 진짜 본류 수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노건호가 지금도 이게 머리 다 빠졌던 빡빡 밀어가 이게 큰 소리 치잖아요. 아니 노건호가 사업 자금부터 자기 집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이게 노건호나 예. 권양숙이나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박원순의 공범들이 서울시에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남아 있죠. 그 네. 박원순의 공범들. 네. 그다음에 그때 남인순이라고 있잖아요. 남인순. 네. 이 자는 이게 국회의원인데 예. 여성운동 하던 자가 갑자기 피해 여성 보고 피해 호소인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게 저는 덮어버리니까 문제된 거예요. 그때 박원순이 5일장 추모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성추행애가 죽은 이게 뭐냐 말. 그러다가 이게 박원순이가 고향이 창녕 아닙니까? 네. 박영선이나. 근데 이번에 어디 뭐 남양주 민주 열사 묘역으로 옮겼더라고. 네. 모란공원. 예. 아니 전태일 열사 뒷자리를 옮겼어요. 네. 이 지하에서 전태일 열사가 통곡합니다. 아니 박원순 같은 자가 왜 내 옆으로 오느냐? 아 전태일 열사가 성추행하다가 분신했습니까?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이래가 여기 분신하신 분이에요. 예. 진짜 이런 분이 열사입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그러면 박원순 열사로 불러야 됩니까? 박원순 열사입니까? 성추행하다 죽어도 열사입니까? 의사입니까? 뭐 지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성추행범 아니야. 박원순이. 근데 그걸 민주 열사 묘의 전태일 옆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다음 주제로 갈까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정의당이 발언만 안 했더라고. 류호정. 네네. 류호정이라고 있잖아. 정의당이 있다 그랬더라고. 추모도 예술도 좋지만 먼저 인간이 되라. 이 좌파들이 인간이 안 돼요. 류호정 그랬잖아.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야. 그거 있잖아요. 예. 인간인이 돼 있으면 자파를 못해. 아, 물론 그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도 있잖아요. 맨날 이게 하는 말이 기본 소득을 준다. 기본 주택을 주겠다. 그래 기본 하죠. 뭐 기본 뭐 항상 말만 하면 이게 기본이잖아.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마다 이재명 너에게 기본 양심부터 좀 가지라. 기본 인간이 안 된 놈이 무슨 기본 주택이고 뭐 기본 소득이고 기본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유호정 의원이 오히려 이게 따끔하게 네. 그 질타를 했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예, 서정욱 변호사 아주 열변을 토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창원의 이아영님이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규님도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그 안민석 주제는 저 안 보냈는데 예, 안민석 얘기할까요? 잠깐 예, 하고 주제는 그래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촌철살인해서 좀 정리해서 팩트는 전해드렸습니다만 예, 말씀하시죠. 안민석이 이제 뭐 큰일 났죠.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안민석이가 독일의 그 괴벨스 말 중에 안민석이한테 제일 해당되는 게 괴벨스 있잖아요. 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이게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네.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네. 그때 안민석이 말을 국민들이 많이 믿었잖아. 안민석이가 만약에요. 최순실 씨가 즉 최순이죠. 최순실 씨가 독일에 100억을 숨겨놨더라. 이랬으면 안 믿을 거야. 근데 독일에 수조를 숨겨놓고 수백조를 숨겨놨더라. 수조 수백조 하니까 대중들이 믿는 거예요. 100억 네. 숨겨놨다가 안 믿어. 근데 그때 또 안민석이 그래도 잘 안 믿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독일 검찰에 확인해 봤더니 독일 검찰이 수조를 쫓고 있더라. 아하.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그때 아마 독일 검찰이 아니고 내가 독일 대통령 만나봤더니 쫓고 있더라면 더 믿었을 거야. 사람에게 대중은 큰 거짓말을 더 잘 믿어. 근데 안민석으로서는 큰 거짓말 친 거죠. 내가 독일 검찰에 확인해 봤더니 최순실이 비자금 수조를 쫓고 있더라. 뭐 그전에 수백 절 이야기도 했고. 네네. 이게 야 우리나라 경찰도 대단하더라고. 끝내 했잖아요. 그때 로키드 마틴. 예. 그거는 이제 사드 배치는 기소 의견 보냈잖아. 근데 독일 검찰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진짜 했을지도 모르니. 뭐 그럴 만한 상식은 없지만. 네. 그래서 독일 검찰에 공문을 보냈더니 안민석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혀 없다. 네. 회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기소 의견으로 두 개 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도저히 안민석이가 빠지기 어렵다. 이래 보입니다. 이 경우에 안민석이가 두 거짓말을 해서 예. 거짓말은 수백 수천을 했지만 어쨌든 최서원 씨가 딱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그 사건은 그 두 개 아닙니까? 예. 그 두 개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게 명예훼손으로 형사 사건이 되면 그러면 형벌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좀 가벼워.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이 7년입니다. 7년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 유포했을 때 7년이 법정 최고형이에요. 따라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 넣으면 한 10개월에서 1년? 옛날에 이봉주도 실형 받았잖아요. 실형 한 1년. 잘하면 또 이게 집행유예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배지는 떨어지잖아요. 집행유예성이 되니까. 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제일 황당한 게 오늘 안민석이 어제 반응이에요. 이자가요. 예. 안민석이가 검찰 수사권을 뺏어가 검수완박해서 경찰에 준 거 아니에요. 경찰이 잘한다고. 근데 경찰이 자기를 기소하게 보냈잖아. 그렇지. 오산경찰서가. 그러니까 이자가 막 경찰을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검수완박해가 경찰이 잘한다고 했다가 보냈잖아. 뭐라고 했냐면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순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경찰 판단에 유감이다. 이 말은 이 경찰에 두고두고 오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 경찰을 맹비난했는데 야 안민석 그럼 너 검수완박도 하고 경찰도 다 없애면 누가 수사하냐? 수사관 다 없애야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독일 검찰.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 이제 정유라가요. 예. 정유라가 이게 4시간 뒤에 바로 반박했더라고. 요즘 정유라도 이게 글 많이 올립니다. 안민석이 기자회견 돼서 정유라가 바로 4시간 뒤에 글을 올렸는데 네. 뭐라고 올렸냐면 울지 말고 얘기해 보시라. 의원님 불안에 떠는 소리 남양주까지 들린다. 안민석이가 불안에 떠는 소리 남양주까지 들린다. 그러면서 이게 경찰을 공격하잖아요. 처음에 검찰 권한 빼서 경찰 주자고 하더니 집행 안 된다고 경찰 요구하는 거 이게 바로 안민석의 수주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예. 이렇게 했어요. 뭐 결국 아주 거칠게 막 공격을 해놨는데 자기가 이제 정유라가 뭐 안민석의 혓바닥이 상당히 길면서 불안한 게 온다 이러면서 계속 맹비난을 하는데 뭐 예. 거친 용어를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네. 한번 정유라 글로 적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정유라는 안민석한테는 뭐 정말 그 분한 감정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예.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하고 홍준표 참 이게 뭐 날짜를 일부러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췄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모르죠. 또 뭐 이재명이 잔머리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서 오히려 대구 경북을 휘젓고 다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 과정에서 나왔던 말들이 뭐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어제는 그 대구에서 활동하는 그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회 김영기 상임이사가 직접 너무 분해서 홍준표의 발언에 너무 분해서
저녁에 올라와서 직접 방송을 했어요. 예. 우리 저 손영 변호사 이 홍준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그 이재명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생쥐 쥐새끼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지금 여기 곧 아마 물에 빠져 죽을 생쥐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을 내밀었죠. 내 좀 만나줘. 자기는 이게 지푸라기로 잡아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재명에게 그 구명줄을 뿌리친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한 거죠. 네. 지금 이게 범죄 피고인이면서 피해자고 곧 이게 아마 교도소 갈 놈이 이재명인데 네. 이걸 이게 뭐 굳이 야당 대표라고 만나면 오히려 이제 검찰이나 특히 김명수 사법부 있잖아 좌파들 네. 아주 이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이렇게 안 만난 거죠. 예. 근데 우리 같은 자유우파 진영에 한마디로 총사령관이 안 만났는데 그 밑에 이게 참모 밑에 부하가 적장을 만나면 이거 반역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진영 아닙니까? 예. 따라서는 만남 자체가 이재명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옛날에 태영호 분이 뭐 백범 김구가 김일성한테 이용당했다 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 홍준표 시장이 저는 이재명의 그 구명줄 그게 이용당해서 만났다. 이렇게 저는 일단 평가합니다.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재명이의 계략에 빠진 거다.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총기가 좀 사라졌나? 그 정도는 알 사람 아니에요? 오늘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구나. 근데 왜 이재명이가 여기까지 오지? 아야 오더라도 좋은데 다음에 와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나도 오늘 바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계산하고도 만났다 그러면 진짜 사악한 행위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언론 뭐 온다니까 만나자 하면 이거 총기가 사라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마 이제 본인은 뭐 대권 행보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대선 잡기는 어렵다. 네. 아마 이제 그 오히려 반윤석열 행보를 통해 내 존재감을 과시해서 내 스스로 이제 대권 행보를 한번 해보겠다. 아마 이제 이런 큰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 윤석열 정권과 척을 지가지고 이렇게 대립해서 존재감을 과시해서 한번 이렇게 대선을 쟁취해보자. 예. 저는 큰 방향에서 그래요? 전략 수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예, 이거 대구 분들이 홍준표 소환 주민 소환 그 대구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앙당 윤리위의 징계. 아니 김재원이 태용호를 그렇게 중징계하면서 어떻게 홍준표 같은 자를 징계 안 할 수 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대구에서부터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을 만난 자체가 부적절한데 네, 만나서 한 대화는 더 부적절합니다. 네, 두 가지만 제가 말하면 예,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대통령실의 정치를 잘 몰라.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대통령실이 정치를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자기를 상임 고문을 해초한 게 옹졸하다. 김기현 대표 옹졸하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재명이 앞에서 비판했거든요. 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요. 대통령실이 정치를 모른다고 비판했잖아요. 저는 그럼 이게 홍준표 대표한테 한번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합니다. 저와 질문을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실보다 정치를 잘 아는지 한번 이게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면 네, 첫째, 홍준표 시장이 2017년 대선했죠. 그때 문재인한테 24% 얻어가지고 역대 최다 표차로 네, 우리 보수 야당 역사상 최다 표차로 졌잖아요. 그럼 이게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전 겁니까? 이걸 왜 이렇게 최다 표차를 졌느냐? 어허. 한번 해명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18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그때 대구 경북 빼고 전패했잖아요. 그렇게 정치를 잘 아는 분이 그럼 이게 그것도 무조건 뭐 코로나 때문이고 위장평화쇼 때문이냐? 본인의 정치력 부족은 없느냐? 그럼 이게 왜 지방선거 역사상 최대 참패를 했느냐? 이걸 설명해 보란 말이지. 무엇보다 마지막 세 번째. 아니 그렇게 윤 대통령보다 정치를 잘하면 왜 경선에서 윤석열한테 졌느냐 말이야. 그때 뭐 좌파들의 역선택으로 조금 지지율은 있었지.
그렇지만 이게 당원 지지나 모든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패했잖아요. 근데 정치를 더 모르는 사람한테 왜 잘하는 사람이 졌느냐? 이 세 가지를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네.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두 가지 발언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실 관련 발언을 지금 쭉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발언이요. 김기현이 옹졸하다. 음. 제가요, 저 김기현 옹졸하다 봅니다. 옹졸해요. 근데 홍준표는 더 옹졸합니다. 저는 홍준표보다는 덜하다 봐요. 아니, 그래 김기현 대표가 이제 홍준표를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죠. 좀 이게 통 큰 건 아니에요. 뭐 옛날에도. 근데 그거 보세요. 그 뒷것이 작년에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금 김기현 대표를 공격하면서 아예 우리 그 국민의힘 지도부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전부 이게 지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레밍 있잖아, 레밍. 레밍이라고 그랬어. 예, 네. 지새끼라는 거는 절벽에 따라가다가 누가 떨어지면 다 따라 죽는 이게 지새끼 아닙니까? 아니, 홍준표 시장님, 제가 이게 별명을 이재명이를 지새끼라고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새끼가 되면 그럼 이재명이는 뭐 지벼룩입니까? 이재명이는 뭐라 불러야 됩니까? 지금 지새끼는 이재명인데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을 전부 이게 지새끼라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내부에서 총질하고 분란 일으키면 이게 해당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얘기 더 하겠어요? 그냥 넘어갈까요? 홍준표. 예. 정말 이게 그 한마디만 더 하면요. 제가 근데 진짜 뭐 역사책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전쟁의 역사라든지 또는 나라가 망하는 흥하는 이 역사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선거도 역사입니다. 선거도 전쟁입니다. 선거도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좌우파가. 네. 이런 게 모든 전쟁에서 항상 제가 이게 분석해 보면 질 때는요. 전부 이게 내부에서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외부의 적이 강해가지고 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내부만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100배 많은 적군도 무찌르는 얘가 많아요. 예. 항상 이게 내부에서 분열되고 무너지고 단 다음에 외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홍준표 시장의 행위가 바로 이게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게 적전 분열 행위예요. 네. 적전 분열, 내부 총질입니다. 홍준표 시장님 지금이라도 총구를 저 문재인 이재명 세력 쪽으로 총구를 돌려야 됩니다. 총 방향을 지금 이게 자꾸 내부에 수류탄 던지고 막 박격포 쏘고 소총 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홍준표 시장 개인의 정치적도 불행하겠지만 네. 우리 자유우파 전체를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총구의 방향을 돌려달라. 이걸 제가 강곡하게 호소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홍준표는 안방 여포라서 그렇게 못해요. 안에서나 시끄럽게 떠들지. 언제 좌파랑 진짜 맞짱 뜬 사람이 뭐 어떤 적이 있어요? 자, 저 태영호 김재원이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최고위원직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자리는 유지됩니다. 반면에 태영호는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경징계는 받았지만 최고위원 자리가 하나 빈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부 이제 보완이죠. 예. 이게 이제 있을 것 같죠? 예. 예. 아마 이제 그 태영호는 자진 사퇴했으니까 네. 뭐 저는 3개월 경징계했다고 이게 좌파들은요. 예. 어떻게 보느냐면 태영호가 이제 그 청와대 약점 이진복 수석이 말한 거 이런 게 약점을 청와대에 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청와대에서 눈치 봐가 태영호 살살 달래가지고 3개월로 줄여주고 네. 그다음에 그 공천도 다음에 줄 듯이 해가 달래서 사퇴시켰다. 이게 청와대의 비리를 덮기 위한 거다. 이런 이제 음모론을 좌파 패널들은 계속 제기합니다. 계속. 근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보고요. 태영호 의원은 이제 그 자진 사퇴한 거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많이 진 거잖아요. 어차피 이게 징계라는 거는 정치적 책임이거든요. 태영호든 김재원이든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법적으로는. 네.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그 징계됐기 때문에 이미 태영호는 사퇴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많이 진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가볍게 해준 거는 뭐 이게 맞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네. 아마 이제 그 후임을 너무 공석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전국위원회에서 그 태영호 후임자를 뽑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일부 막 여론들은 이때 그 포용을 해야 된다. 이때 연포탕을 끓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천하용인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천하용인주의된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 나갔는데 연합뉴스 TV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것들 한 2달 전에 책임당원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찌그러졌으면 그만이지. 무슨 놈이 천하동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막 소수 계파를 포용해야 된다. 통합으로 통크게 이런 게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랬죠.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그다음에 천하용인들은 건전하게 우리 계파가 아니고 예. 우리 어느 조직마다 다수 소수 건전한 계파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네. 도려내야 될 악성 종양이다. 이 말은 이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예. 악성 종양. 그래요. 따라서 이게 천하용인한데 최고위원 한 자리 주면 그 지도부 개판됩니다. 그 천하용인 안 되고 저는 나머지 이제 그 분들 중에 뭐 적절한 훌륭한 분을 이렇게 위촉해서 가능하면 이게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게 어떤가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 마무리 하실까요? 마무리 한 말씀? 오늘 이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자꾸 이게 그 좌파들이요. 네. 이슈를 덮다 보니까 우리 우파들도 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이재명이 막 하다가 송영길 노래가 이재명 또 잊어버려. 그렇지. 예. 또 송영길이 막 다루다가 김남국이 너무 잊어버려. 우리는 이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격파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끝까지 수사 재판에서 처벌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 사건도 저는 계속 모니터를 하지만 그다음에 송영길 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김남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저는 모든 사건마다 우리 우파가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끝까지 비리를 발본색원에서 척결하는 이런 게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게 최근의 이슈에 너무 몰두해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 물론 이게 저희처럼 방송하는 패널들이 노력하겠지만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항상 이재명 수사나 송영길 수사나 전부 이게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또 검찰은 지원해주고 네. 이렇게 비판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드렸습니다.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서정욱 변호사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